안녕하세요. 현주쌤과 책 만나기.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들을 좀 이렇게 초대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지금 빨간색 되게 정열적이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 멋진 책이 나왔는데, 중년의 여자, 그녀들의 반전 인생 무엇이 달라졌나? 경력으로 만든 엄마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찬하신 우리 그 작가님 여섯 분을 모시고 그리고 이걸 감수를 해주신 또 부자애미 서지연님 이렇게 같이 이제 모셨는데요. 먼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전체적으로 감수해 주신 우리 부자애미 서지연님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부자임이고요. 예, 서지연입니다. 저희 책은 그 6명의 저자들이 한 커뮤니티, VM이 부의 길 BMK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새벽 기상을 하다 만난 모임이에요. 그래서 글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제가 글쓰기를 시작하자고 6명의 저자들에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처음 해본 엄마들이 글쓰기를 처음 지도하는 엄마와 같이 첫 작품을 만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인생의 역작으로 남을 그럴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책의 순서대로 작가님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계시는데, 그 순서대로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책과 이게 좀 다른가요? 여기 지금 세상에 준 여지. 여지혜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고요. 여지혜라고 네. 합니다. 30대 유방암 환우에서 30대의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 세계를 40개국을 다녔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50대가 되고 나니까 30대 그 아팠던 아픔들이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같이 아팠던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달하고 싶고요. 지금은 현재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새벽과 저녁에는 경제 관련된 공부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경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판경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금호부동산으로 중개산업의 공인중개사로서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금호부동산 우판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지혜 박사님을 만나서 MKYU 우리 거기에서 우리 서지현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런 또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매연 작가님이라고 해서 제가 호칭을 잘못했나요, 지금까지? 이매연 작가님,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임혜연이고요. 그 AB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12년 동안 어린이집 원장을 했었고요. 2022년도에 새벽 기상하면서 좀 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네, 강사로 지금 어, 경력을 또 직업을 전향해가지고 지금은 구글 공인 교육자와 그다음에 코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은 금년에 에듀테크 리더스라고 회사를 하나 차려서 네,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랑 같이 디지털 전환 교육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작가님이신데요. 장선현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사천에서 살고 있는 긍정부자 캔디로서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장선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에 코로나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을 한 해 한꺼번에 보내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 기상을 하고 있던 중에 서지연 우리 부자이미님, 서지연 감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6명 작가님들과 함께 우연한 기회로 글을 쓰게 되었고, 그 글을 씀으로써 나같이 평범한 주부도 뭐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용기를 얻었으며, 지금은 제가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따놓았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다시 어른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제2의 도약으로 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독서를 하면서 무인 창업이라는 독서를 하면서 제가 무인의 길로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제2의 무인 사업, 제3의 무인 사업을 꿈꾸면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 분은 안 오신 건가요? 차훈 작가님은? 네,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네, 홍경신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어, 홍경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에 이제 우연히 시작하게 된 저도 아침 미라클 514 챌린지 MKYU에서 진행되었던 그 챌린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 서지연 작가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연히 그 책을 같이 한번 공조해 보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픽업이 됐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9년 정도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작년에 일을 했었거든요. 뭐 기자단 일을 막 했었는데 이런 쪽 일들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 일도 하고 있지만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이게 책을 쓰면서 대학도 진학을 하게 되고 취업도 하게 되고 올 한 해 그런 초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책을 함께 써준 우리 멋진 언니들이랑 또 인연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또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작가님들의 자기소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소개만 들어도,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쓰겠다라는 이런 짐작되는 것도 있는데요. 음, 각자의 스토리를 또 이렇게 이 책에서 만날 수 있게 글로 내셨을 것 같은데, 역경을 뒤집어 경력으로가 이게 지금 책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각자의 역경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각자의 경력은 또 어떤 경력인지 아까 소개하면서 잠깐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짧게 우리 독자님들께서 아직 책을 못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짧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혜님 먼저 책에 어떤 역경과 또 그걸 뒤집어서 어떤 경력이 나와 이렇게 만나졌는지 한번 책 내용과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낮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있고요. 밤에는 세계 일주를 꿈꾸는 그 중년의 아줌마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유방암 3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실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남편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냐?
라고 이 병이 낫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남편이 그거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세계 여행이 지금은 40개국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유방암 환우들한테 그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많이 고민하던 차에, 환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본인의, 잘라나가, 잘려나간 그 유방을 보면서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4kg 체지방을 빼면서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 하나, 그다음에 여행을 가려고 하니 돈을 좀 모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 공부도 같이 하는 겸 해서 요즘은 이제 저녁에는 어, 돈 공부를 하는 거에 더 치중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또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암 치료를 하는 그 과정과 내가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졌을 거잖아요, 시간 안에서.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상태라 해야 되나, 내 마음의 어떤 그 컨디션이라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떠셨어요? 그걸 쭉 겪으면서? 사실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유방암이 왔어요, 사실. 가족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가슴이, 겨드랑이 쪽이 조금 아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날 검진을 갔는데, 너무 큰 사이즈의, 8cm 넘는 사이즈의 그 유방암이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젊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긴급하게 이거를 처리를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하고, 항암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때 저희 아이가 6살이었고, 저희 남편도 너무 젊었었어요. 사실 지금 제가 그 걸어왔던 그 치료의 시기가, 어, 쉬웠다라는 이야기는 안 드릴게요. 사실은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왜 더 힘들었냐면, 내가 그런 몹쓸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이 제가 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병에 걸려서 저렇게 힘들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렇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궁극적으로 가족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목표 설정을 해줬고요. 저희 아이 또한 저를 매일매일, 어,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가 혹시 죽어 있을까봐 겁나서 빨리 뛰어오는 그 모습이요. 엄마 오늘도 다행이야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맨날 해줬어요. 그리고 딸 아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저희 친정 엄마는 저희 집에서 거의 기거를 하시면서 살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는 매일 저희 집과 아버지 직장을 출퇴근하셨어요. 대구까지. 그런 가족들의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그 과정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거는 남편이 딱 목표 설정을 잡아주더라고요. 어, 아프고 나면 뭐 할 건데?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방사선이 끝나는 날, 그 다음날 제가 바로 출국을 해요. 교수님은 진짜 극구 말리셨어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가야 되겠다는, 왜냐면 그 1년간의 그 세월이 너무나도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떠나게 됐고요. 음, 사실은, 사실은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 한 장면, 1초 만의 한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셨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정말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더 큰 메시지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자, 아까 지금 현재 나의 건강한 모습을 한 컷만 볼 수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 암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암을 만나고 이렇게 지내오는 그 과정의 그 채워짐이 지금 우리 여지혜님의 삶을 지탱하는 그 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앞으로 또 만들어낼 나의 삶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가님, 우판경 작가님의 스토리와 이 어떤 역경이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을 뒤집어서 또 이 역경을 어떻게 뒤집어서 경력으로 만드셨는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제 삶에 있어서 결혼하고 어, 남편에게 에, 같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어, 내가 이렇게 벌어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어떤 뭐 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생각을 겨를 없이 그냥 일만 하면서 살다가 제가 50대 후반에 이제 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축약하고 제가 공인중개사를 이제 50대 후반에 이렇게 40대 후반에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40대 후반에 따가지고 이제 중개사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거의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아유 이 정도면 아이들도 결혼시키고 또 우리 아들, 딸 결혼시켜서 이제 손녀들까지 다 이렇게 낳아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되어져 있을 무렵에 제가 암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예전에 말 그러잖아요. 잘 살다가 이제 살만하면 죽는다고 하듯이 암이라는 그거를 이렇게 딱 진단을 받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가야 될 때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이 암을 이렇게 떼어내고 또 수술하고 나서 항암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을 이제는 아이들도 다 이렇게 컸고 또 이렇게 부동산 일도 지금 이렇게 10년째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또 다른 그 우리 남편이 소개해준 그 남자 소장님이 이렇게 퇴직을 하고 오셔가지고 한 딱 4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배우러 오셔가지고 4개월 정도 일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암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이 그 남 소장님이 사무실을 지키면서 일을 하시고 저는 이제 내가 거기에다 매달리지 않고 나한테 오로지 나 건강에다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막 건강도 머리도 다 빠지고 정말 막 아주 심란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한 2년 정도 되어졌는데 우리 그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몸이 좀 건강이 좀 좋아지고 하니까 MKYU 그 유튜브를 보다가 514 챌린지 짹짹이 그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514 챌린지 짹짹이를 발견해서 이제 거기에 막 이제 재미를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챌린지가 하나 뜨더라고요. 부동산에 이렇게 관해서 이렇게 또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해서 알려주신다 하니까 제가 또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이게 서지연 박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서지연 박사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 재밌게 이 강의도 들으면서 이걸 진작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 투자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중개만 했지 투자의 개념을 그렇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좋은 임팩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던 중에 여기에 있는 분들 이제 연결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우리 서 박사님이 저한테 한번 저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겠냐 뭐 이렇게 주분들한테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파서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주라 희망을 좀 주라 해서 그럼 한 30분 정도라도 상관없다고 해서 강의를 제가 하게 됐는데 저의 삶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이 한 시간 정도 남짓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의외로 좀 반응들이 좀 좋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 서 박사님이 이 원고를 내가 1시간 정도의 원고를 갖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거 원고를 내줬었는데 이 원고를 가지고 요즘에는 한 이렇게 6명 정도라든가 이렇게 공저를 해도 되니까 이걸 책으로 한번 내보시면 어쩌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돼. 난 이게 책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다 했는데 그래도 이거에다 좀만 살만 붙이면 왜냐면 그런 기본 골격이 있었으니까 좀만 살만 좀 붙이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 생각이 드니까 또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인생에 인데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거 생각을 못 해봤지만 경험 삼아서 한번 또 도전 한번 해보자.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되어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걸 이렇게 쓰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그동안은 그냥 살기 바빠서 이렇게 책도 보지도 않고 했었는데 그냥 그때부터 이제 이게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참 이런 것도 있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제 책을 쓰면서 우리 여기 6명의 작가님들하고 같이 공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도 좀 뭔가 좀 개발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책도 읽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 MKY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지금 할 때 계속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들이 사실 좀 많이 다운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 22년 때부터 막 이렇게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동산도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 유튜브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일하시는 그 남소장님한테 유튜브를 한번 찍어봅시다. 그랬더니 처음에 거부를 하더라고요. 뭔 유튜브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우리 중개사들을 위해서 유튜브 찍는 그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딱 그 가서 하라고 돈을 넣어줬어요. 가서 좀 배워라. 예. 왜냐면 이게 편집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참 사실 다시 찍고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서 좀 배워라. 나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아파서 저기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작품으로 해서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 나레이션은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러면 내봤는데 지금 너무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두부를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씩 막 이렇게 광고 내고 했던 그런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막 한 달 만에 막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몇 개가 그냥 이렇게 시골에 있는 집들이 지금 막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개발을 자꾸 해 나가고 도전을 해 나가야지 그냥 뭐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희 소장님하고 발맞춰서 가서 찍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저는 또 나레이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버로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생각보다 좀 짭짤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불황 이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부동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아프고, 그 네. 과정에서 또 NKYU를 만나고, 이런 그렇죠. 과정들이, 네네. 지금의 또 우리 그 반겨. 유튜버로서 또 그렇죠. 나의 또 이 업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게 그쵸. 어떻게 예. 보면 앞으로 내가 더 뭐 어떤 경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도 또 기대가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토리를 인제는 저희가 들으면서 이게 인제 부동산 쪽만 할 것이 아니 인제 저희 생각에 저희 인제 남 소장님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매 쪽을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아, 요즘에는 예, 경매의 물건을 가지고 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 굉장히 조회수가 그냥 팍팍 늘어나더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앞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네네네. 여기서 좀 죄송해요. 커트할게요.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책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죠. 건강은 어떠세요? 아, 건강은 이제 이번에 제가 그 서울 아산병원에 24일 날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CT도 찍고 했는데 인제는 뭐 암 걱정은 인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소식을 받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1 년에 한 네. 번씩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오, 건강검진 한 번씩 하십시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제일 생각이 선물이죠.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저는 임혜연 작가님 이야기를 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어린 시절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이동한 거는 어린이집을 서울에서 한 12년 정도 운영하다가 2022년 그때 코로나 때 새벽 기상을 하면서 저희 아들이 24시간 게임하는 아들이 있는데 너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 너가 좋아하는 거를 이루지 못하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그럼 엄마는 지금 엄마가 원하는 거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반문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2년 동안 맨날 퇴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애들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하는데 집에 오면서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그걸 1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진짜 내 길이 이 길이 아니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컴퓨터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뭘 할 수 있을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좀, 내가 지금은, 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좀 배워서 이렇게 좀 나를 좀 이렇게 가르치고 뭐 그런 사람 좀 돼봐야 되겠다 하고 해서 인스타를 막 찾아보는데 인스타 알고리즘이 저를 이렇게 그때 마침 이제 코딩 강사를 뽑는다는 그런 양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또 하다 보니까 어, 합격하고 그래서 이제 인천교육청 소속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규 상체 시간이나 실과 시간에 아이들 코딩 가르치는 그렇게 강사를 하고 있다가 이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만요. 그래서 구글에서 나온 인공지능 이렇게 강사 양성 과정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험 보고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막 칭찬하면서 아, 어, 작년 2023년에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강의마다 다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실버랑 애견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미래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 컴퓨터에 매달려서 온힘을 쏟아 보니까 애견 사업은 이렇게 좀 하면 되겠다. 실버 사업은 이렇게 좀 하면 되겠다라는 게 조금 보여서 그래서 에듀테키 리더스라는 사업체를 좀 운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 나보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좀 진짜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라는 거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애견 사업은 제가 이 작년에 강아지를 누가 이제 주셔가지고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AI로 동화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그래서, 그러면 나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또 동화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사업 쪽으로 또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어, 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런 책 하나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많이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처음은 되게 조그맣게 그냥 책 한번 써볼까? 뭐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거였지만 하다 보면서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어, 지금은 어느덧 대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그 임혜연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해야 되지? AI가 머신러닝 해가지고 계속 네네. 뭔가 무한 확장되듯이 어떻게 네네. 확장될까 그렇게 되게 기대되는 모습을 저는 느꼈는데 네. 임혜연 작가님도 본인에게 스스로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내 능력치랑 나의 그 창작력과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에도 나오긴 했는데 되게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되게 엉뚱해요. 시골에도 살기도 했고 그래서 막 거머리 잡아가지고 막 고무줄로 막 만든다는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시골에서 내가 살았고 그런 자연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아무리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지금 AI 시대에서 남들과 좀 다른 생상을 하려면 나처럼 좀 더 자연이랑 더 많이 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창의력이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지금이 내가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네. 저도 그 말에 200% 공감하는데, 저의 네. 유년 시절도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신나게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호기심이 지금의 또 저의 호기심을 계속 음, 자극시키면서 무한증식되고 있지 않나. 네. 제가 이배연 작가님께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가 통하는 게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현재 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같은 공동 알고리즘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어서 되게 네. 흥분되면서 또 우리 임혜연 작가님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작가님이신데요. 이 공저이다 보니까 작가님이 많으세요. 6분 계시는데 오늘 5분 지금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번째 작가님, 장선현 작가님 또 스토리 역경을 어떻게 뒤집어서 경력으로 만드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흘렸고, 저는 역경이라고 하면 제 인생에서 늘 곁에 계실 것만 같은 부모님 두 분을 갑자기 떠나보는 게 그게 저는 제 인생의 최대의 역경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1, 2년 정도는 그냥 역경으로만 생각하고 힘들게만 생각했는데, 3년째가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는 그 생각을 바꾸면서 책을 출판하면서 방금 현주 선생님께서 역경을 경력으로 어떻게 바꿨냐 했는데 저희 경력이라고 말하자면은 제가 가난한 욜로였는데 가진 것 없는 욜로로 삶을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 내 인생의 마인드를 통째로 바꾸는 계기가 된 그것이 나의 경력을 쌓는 불씨를 당기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경력 쌓기를 시작한 정말 초보주부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경력 쌓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경력이라 하면 뭐 사회가 보는 경력도 있겠지만, 부모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경력부터 시작해서 또 아내가 되는 경력으로 시작해서 엄마가 되는 경력으로 그리고 또 그 연령 키우면서 만들어지는 경력도 있잖아요. 영유아기의 엄마, 아동기의 엄마, 청소년기의 엄마, 또 성인기의 엄마. 이것도 다 저는 아주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귀한 경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다 밑바탕에 돼서 지금의 스타트가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작가님 중에서 또 마지막 분이신데요. 홍경신 작가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경을 뒤집어서 또 이것을 경력으로 만드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5살인데 저희 딸이 지금 22살이에요. 제가 조금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마 제 인생의 뭐 역경이라고 저도 말하기도 조금 약간 부끄럽긴 한 것 같아요. 네, 역경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른 나이에 좀 결혼을 좀 일찍 한 게 저한테는 조금 역경이라고 하면 역경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역경이 다가온 거는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억대의 빚을 막 지금도 갚고 있는데 이제 좀 그런 두 가지의 역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뭐 경력이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른 나이에 그 제가 시댁에서 한 6년 더 같이 살았거든요, 시부모님이랑. 그래 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받고 자랐어요. 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타인을 봤을 때 이제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뭐 제 자식과 자랑 같지만 예 고슴도치 연마라. 근데 애들이 너무 쪼끔 다르다, 요즘 애들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뭐 물건을 팔고 있으면은 자기가 다 사 주고 싶다는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런 마음들이 저는 제가 그 쪼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랬어도 이제 아이들한테 그 사랑이 온전히 가서 저한테는 뭐 어 그 약간 보상 아닌 보상이 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되돌아보니까 지금 45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이 지금 집에 남아 있는 건 애기 아빠랑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 45살이면은 한참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막 뒷바라지 하느라 막 정신없을 이런 나이에 큰애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제 학교도 가까워요. 집하고 가까운데 자기는 집을 나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본가에서 혼자 살고 있고, 그리고 작은 애는 저기 이제 기숙사에 가 가지고 인제 고3 인데 인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오로지 저만의 시간들이 이렇게 남았던 게 인제 제2의 이제 그 김미경 학장님 말하는 제2의 20살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게 저의 인제 뭐라고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고, 저희 역경은 이제 이제 경제적으로 쪼끔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을 하고 근데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빚이 막 억대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너무 조금 늦게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인제 이게 좀 두려웠던 거예요. 한 자영업을 한 십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애기 아빠랑 같이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오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니까 택배 알바가 있는 거예요. 새벽 한 6시 반에 시작해서 한 10시 반 이 정도에 끝나고 오후 시간은 제가 인제 뭐 쓸 수 있는 조금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알바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9월 달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알바를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매일 아침에 막 출근하면서 이제 제가 연말에는 이 일 말고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 연말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인제 그 514 챌린지도 하고 이제 쪼끔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4시 반 막 다 4시 반에 네 아침에 김미경 학장님 514 챌린지 하면서 블로그를 막 쓰고 이제 출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블로그를 꾸준히
그도 그 전에도 썼지만 그때 이제 더 열심히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언니의 제의를 받아서 이제 디지털 배움터 일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그 2023년 작년에는 디지털 배움터에서 이제 그 일을 그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딱 끝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오후에는 저만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기자단 활동도 이렇게 하게 되고, 작년에는 정말 제가 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자단 활동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이 진짜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이제 누구한테도 알려주려면은 제가 이제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 그 클래스 101 뭐 이런 데서 그냥 그 짧게 배운 걸로 제가 했던 거라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문화 콘텐츠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오. 3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응. 앞으로의 모습이 여기 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또 홍경신님은 일찍 결혼을 했고, 지금 아이들이 거의 독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맞아요. 그것이 자산으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또 우리 홍경신 작가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가님들을 다 소개를 하고 본인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많은 분들을 다 이끌어서 또 제안해서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또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고,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까지를 잘 하셨는지 우리 또 감수님, 부자님이 서지연 감수님 이야기를 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의 마무리는 이 6분의 작가님들의 에너지와 추진력과 열정과 노력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시작하는 순간만 제가 손을 잡아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혼자서 학원 필사를 한 3년 동안 하면서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그 얼마나 우리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 그룹들을 만들어서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나폴레온 힐이 얘기하는 마스터 마인드 그룹.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소그룹,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모인다면 이분들의 그 인생의 희노애락과 역경이 경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선택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께서 우리 6명의 작가님들께서 잠재력을 정말 최대한 끌어올려서 직업, 일과 병행하면서 엄마라는 직업과 함께 이 글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제2의 터닝 포인트로 이 책을 내므로써 다른 또 좋은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더 나은 새로운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카타브라. 잘 될 거야. 아브라카타브라.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통째로도 이렇게 나가겠지만, 또 작가님별로 좀 잘라서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전체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각자 이야기의 또 스토리가 되게 진한 또 그런 여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책 이야기를 듣고 중간중간에 질문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50분이나 지나서 아쉽지만 우리 책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우리 작가님들의 어떤 그 이야기가 더 깊게 궁금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책으로 만나시면 되겠죠. 그죠? 책이 있으니까 또 책으로 나머지 이야기를 만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각자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우리 작가님들 그리고 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주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 한조조무사 세상을 주 그녀의 꿈 부모님 떠나보내고 요양보호사 무인 카페 사장 된 긍정부자 캔다 택배 알바 시작으로 대하게 입학 디지털 노마드 꿈꾸는 타요 하늘 이기고 명탐정 공인중개사 유튜버 된 금호 부동산 우판경 인생의 맛 다시 피어나는 꿈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우리 새로운 길 용기 내어 걸어가 우리는 다시 시작해 지금 이 순간 기부로 시작한 15년의 세월 요가와 촛불 근석 이들 채운 육아 어린이집 본장에서 구글 인공지능 강사 전국 무비는 에이미 엄마들 인생 일막이 막도야 선한 부자 꿈꾸는 부자 애미 서지연 인생의 맛 다시 피어나는 꿈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우리 새로운 길 용기 내어 걸어가 우리는 다시 시작해 지금 이 순간 기부로 시작한 15년의 세월 요가와 촛불 근석 이들 채운 육아 어린이집 본장에서 구글 인공지능 강사 전국 무비는 에이미 엄마들 인생 일막이 막도야 선한 부자 꿈꾸는 부자의 미소지어 인생 희망 함께 걸어간 길 모두의 이야기가 빛나는 순간 희망을 안고 꿈을 향해 달려가 우리는 다시 시작해 지금 이 순간